안녕하세요, 산이왔습니다. 오늘은 리플코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리플코인이 어제에 이어서 연이은 추가적인 음봉 캔들이 생기며 지금까지 눌리는 모습에 마음이 엄청 답답하시고 이제라도 매도하고 나가야 되나,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지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강력한 지지선인 3,520원,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전 구간, 여기 지금 아래 꼬리 달린 구간과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 아직 떨어지지 않으며 3,300원까지는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4시간 차트를 봐도 조금씩 반등하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자, 다만 지금 조금은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와줬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래 꼬리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 이탈하지 않은 것과 앞으로 남아있을 이 호재 덕분에 강하게 상승하며 대형 펌핑이 나와줄 것으로 감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호재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 홀더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앞으로 어디까지 흘러내릴 것인지, 언제쯤 다시 상승이 나와줄 것인지, 방향이 위로 갈 것인가 또는 아래로 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자, 제가 앞으로 남아있을 이 ETF 상장 얘기부터 4일부터 5일까지 연이은 스웰 2025부터 펠리세이드, 즉 스팟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같은 연이은 호재는 터지는데 왜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까지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제일 뜨끈뜨끈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리플 미국 시장을 겨냥하면서 스팟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기관 고객들이 OTC, 즉 장외 스팟 거래를 다른 자산들끼리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리플이 지금 인수한 히든 로드의 인프라 면허를 통합해서 이 서비스를 구축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그뿐만이 아니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이 플랫폼 내에서 기관 거래 담보 자산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내용도 있고, 자, 그럼 왜 이게 의미가 클까?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관 투자자와 전통금융 연결 쪽으로 한 단계 이동할 수 있다라는 신호고, 리플이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단순 코인 회사에서 이제는 금융 인프라 회사로 이미지를 바꾸려 한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리플이 지금 단순히 가격적으로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인프라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지금 리플이 눌림이 나왔을 때 이런 인프라 뉴스가 배경에 있다라는 것은 다시 반등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뉴스 배경이라면 단기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에게는 더 좋은 진입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단기적으로 진입 시에는 꼭 손절 라인을 깔아놓고 진입해야 한다라는 거고, 인프라 뉴스나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단기간에 바로 폭등하는 건 아니니까 꼭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스웰 2025 일정이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XRP 19억 달러 물량 비공개 지갑으로 전격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XRP 전송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주소로 이동했다라는 건데, 블록체인 모니터링 서비스에 따르면 XRP 대규모 움직임을 보고했는데, 리플 8억 개의 토큰을 에스크로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옮겼다라는 것이고, XRP가 기존에 운영 중인 지갑으로 이동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새로운 주소로 전송을 했다라는 거고, 현재 시장 가격 기준으로 총 거래 규모는 19억 달러에 육박했다라는 거. 이뿐만이 아니라 XRP 시장에서 지금 700만 달러 알고리즘 매집이라는 기사인데, 오늘 나온 기사이고,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대규모 XRP 매수가 진행됐다라고 밝혔고, 반복 주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알고리즘은 약 638 XRP를 4287회에 걸쳐서 매수 주문을 실행했고, 총 매수량은 약 273만 5천 XRP로 현재 기준 약 680만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해당 단기는 약 1558달러 XRP가 반복적으로 매수되는 방식으로 구성됐고, 대형 매수 주문이 일정 시간 동안 분할 집행한 평균 가격 근처에서 체결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했다라는 거. 자, 이처럼 지금 새로운 지갑과 반복적인 지금 주문을 하며 유동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자, 결국은 지금 시장이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 차트 보면 물량이 한번 쭉 빠진 걸 볼 수 있는데 일전에도 똑같은 모멘텀을 보여줬던 적이 있다라는 거야. 2024년 연말부터 월 초까지 상승했을 당시에 이 당시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물량 빼고 또 한 번 빼고 마지막으로 큰 폭으로 하락시킨 뒤에 조금 조정이 나온 뒤 큰 폭으로 상승하며 무려 이 당시에 바닥에서 고점까지 600% 가까이 펌핑 구간이 나와줬다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자리만 잘 잡고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찾아온다라는 거. 자,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전 스웰 컨퍼런스 행사했을 당시 이전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2018년도에 스웰 당시 단 18일 만에 200%가 폭등했죠. 근데 이때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연이은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건 2020 스웰 컨퍼런스 당시인데 이 당시에도 무려 210%라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뭐 상승한다더니 별일 없네. 또는 에이 안 오르겠네. 이렇게 지금 그 전 차트를 만든 후에 바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언제 오를지 알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결국 이번에도 이렇게 물량을 빼고 조금 조정 가진 뒤에 분명히 상승을 시켜줄 거라는 건데,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지. 윗구간에서 이미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또 한 번 잡아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신 분들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간이 적절한 시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면 그때 사는 게 좋을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자,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 거래량도 감소하고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됐다, 이러한 뉴스 속에 불안해 하시겠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추락하는 가상화폐 속에 큰 손들은 지금을 매수 기회로 보고 기관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XRP에 전 재산을 걸었다라는 금융 전문가까지, 자, 이처럼 리플 코인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고, 결정적으로 리플 코인은 아직은 알트 코인이기 때문에 결국엔 세력들의 일정에 맞춰서 다시 상승시킬 거고, 그걸 빠르게 우리는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 제가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세력들의 지갑과 펜터멘탈 같은 것을 매번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부터 중장기 코인들까지 안전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리플 코인이 3,340원대까지 내려왔어. 이 구간 솔직히 말하면 심리적으로 꽤 흔들릴 수 있는 자리야. 하지만 이번 하락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정이라는 걸 먼저 짚고 가야 해. 자, 일봉으로 단기 흐름 먼저 보자면, 자, 지금 일봉에서 보면 다시 반등하면서 3,520원 돌파에 실패하면 3,300원 다시 재진입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완전히 이탈했다가 꼬리형 반등 캔들이 살짝 나오고 있지. 이건 단기적으로 과매도 반등 신호로 볼 수 있고, 지금 RSI도 바닥을 찍고 있어. 무려 37점으로 과매도 끝자락이야. 이런 건 보통 바로 추락을 하기보다는 횡보를 한 후에 반등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3,300원에서 3,350원 사이가 단기 매수 포인트로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 구간을 3,520원까지는 진입해도 된다라고 보고, 2차로는 3,660원 정도까지는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종가가 마감되면서 3,250원, 그건 진짜로 단기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신호로 볼 수 있어. 그때는 손절하고 다시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 자, 그럼 주봉으로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지금 구름대 하단이 3,300원 딱 테스트 구간이야. 여길 지켜내느냐 깨느냐에 따라 이번 추정이 단기 눌림인지 아니면 장기 추세선 이탈인지가 결정이 돼. 자, 일목균형표 보면 전환선은 아래로 기울었지만 기준선은 아직 평평하다라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건 아직 추세가 붕괴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 즉 조정 중에 조정,
이 말 그대로야. 그리고 지금 서스펜션 간격이 좁아지고 구름이 얇아지고 있어. 보통 이런 구간이 오면 다음에는 큰 방향성이 한 번에 나온다. 즉 그 구간은 못해도 11월 중순에서 12월 말 사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며 큰 상승폭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 3,300원에서 3,350원 이 구간은 눌림 매수 자리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장기적으로 보시지 않는 분들은 3,250원을 손절 기준선으로 보면 좋겠고, 3,680원 여기는 단기 회복 목표선으로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위로 3,900원 돌파하면 다시 진짜 삼각 수렴 상태 돌파 신호야. 그땐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결국 하락은 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사실 참고 기다리는 구간이다라는 거고, 시장은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지지선을 다시 정하며 확인하는 구간이야. 자, 결국 지금 차트만 보면 힘들다라는 거고, 3,300원대에서 지지 반등 만약에 확인이 되면 분위기는 금방 다시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할 게, 세력들은 이처럼 지지선과 저항선 이런 구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게 100%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일부러 이렇게 위로 조금 더 말아 올리거나 일부러 하방으로 조금 이탈시킨 뒤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세력들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고, 그건 내가 매번 지갑 추적하고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소통방에 참여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참여하시면 되고, 제가 리플 코인뿐만이 아니라 단타성과 그리고 중장기 코인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고, 이 모든 건 100%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혹시라도 믿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참여 안 하셔도 되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혹시라도 궁금하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정보만 먼저 받아보고 구경만 하면서 관망해 보시다가 몇 번 맞는 거 확인되거나 확신이 생기면 그때 돼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수익 내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사실 리플 코인 차트가 이렇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로 눈 돌리면서 상승하는 코인들 찾아다니거나 상장하는 코인들 찾으시는데, 지금 욕심내면서 큰 수익 내려고 하면 윗꼬리에 싹 다 물리는 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전일 대비 떨어져 있는 코인들 중에서 RSI가 바닥을 찍거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상승하기 전인 그런 코인들을 노려. 어차피 제가 그러한 코인들은 안내해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볼 바에는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려. 왜냐면 결국엔 우리는 손해보지 말자는 말이고, 결국 현금 들고 있다 보면 오히려 떨어져 있는 코인 안전하게 진입해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내일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